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밖에 어떤 사안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최재민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리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라든지 집값 문제도 그렇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잖아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값 상승률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난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도 0.2% 증가했는데 0.2%가 작아 보이지만 주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연율로 환산하면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잘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하게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기대도 하방보다는 약간의 상방을 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통해서 외환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말 안정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 보면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고요. 국민연금 을 단기적인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통한 그 미국 투자, 대미 투자나 이제 해외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학 개미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규모가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 수익률을 감안해서 환율을 오픈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외환 해지 안 하고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편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만 들어와야 되는 상황. 2030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팔고 그 국내로 다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또 환율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관점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좀 조절해 보겠다. 그래서 환율의 그런 수급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는 정도로 이제 해석이 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워낙 높고 지금 불안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더 이제 강한 대책이나 실질적인 방안을 좀 내놓을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정책 의지 측면에서는 정부가 이제 지금 고환율 인식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원화 약세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상단은 일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 시장 개입 의지에 따라 상단은 막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연간 전망 리포트를 보면은 그래도 또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 상단을 뚫고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현재 레벨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전망에서는 그렇게 썼고요. 일단 제가 전망할 때도 환율이 높은 수준 1,470원 정도 됐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나 아니면 내외 금리차나 저희가 많이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는 장기적으로 안 좋죠. 한국이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안 좋은데 내년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워낙 한국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는 지금 점진적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 측면에서는 그래도 원화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서학개미나 연기금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저희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업체가 이제 사실 달러 공급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사실 수급은 계속 꼬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환율 부담이 있다 보니까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내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준이 지금은 금리를 다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인하한 후에 매파적 인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는 금리를 좀 덜 내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약세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불확실성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약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환율 안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망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방 요인보다는 약간 하방 요인이 조금 전체적으로 내년 재료 측면에서는 우세해 보이고, 수급 요인만 일부 해소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낮아진 레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정도로 판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정도 레벨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연간 전망을 보니까 2026년 레인지 1,370원에서 1,480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좀 지난 인터뷰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금리 인하 정도와 속도,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또 그러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시장은 이렇게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방향 전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조금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기존까지는 계속 10월까지만 해도 이제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이제 기조였었고, 근데 방향 전환을 외신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놀란 게 있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역시도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동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싣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제 인상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 기조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금통위에서도 아무래도 하는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이나 통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내놓겠지만 인상으로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해명이 어떤 방식으로 또 나오는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전망을 본다면 앞서서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성장률이 1.9%까지 반등할 것이다. 다만 비대칭적 회복, K자 경제 심화도 우려가 된다. 비대칭적 회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요즘 저희 K가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가 K자로 가고 있고요. 미국 경제도 K자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고 네, 있다. 그러니까 좋은 쪽은 좋고 안 좋은 쪽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경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베이지북이 나왔지만 고소득층은 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근데 다만 나머지 계층에서는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IT나 반도체, AI가 묻은 쪽은 좋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수출 품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저희가 수출 점도가 높은 국가인데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반도체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조금 안 좋고요. 반도체는 예상보다 이제 성장성이 견조하기 때문에 여기 K자가 여기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제 자체는 이제 반등하는 국면인데, 그럼 저는 소비가 과연 좋은가? 부양책을 제외해 보면은 저희 사가 사실 오랫동안 경제가 좀 눌려 있었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하회해 왔었는데 이게 부양책과 일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건 맞지만 회복세가 강하다고 보기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여전히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금리 인하도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한국도 K자 경제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외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강해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수출에 어떻게 보면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관세 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인지, 미국향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더 내년에는 심화가 될까요? 일단은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근데 지금 보면은 소매 판매가 9월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관세가 좀 묻은 상품들은 소비가 좀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관세 영향도 있고 일부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 둔화가 요즘에 늦게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있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미국의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별 기대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셧다운이 좀 장기화가 됐었고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소비 반등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소비 심리가 최근에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도 K자이기 때문에 네. 부유층과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쓰는데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중산층에서 조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소비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약간 강한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소비는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베이지북이 나오고 일부 기관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를 이제 동결 예상했던 기관들도 JP모건 같은 경우도 인하로 바꿨는데 거기 소비 둔화가 조금 베이지북에서 관찰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웃룩이나 이게 변하진 않았는데 소비 둔화가 좀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4분기에는 그렇게 강한 경기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내년 1분기에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정도. 네. 일단 지금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한 CME 패드워치 보니까 80% 이제 네, 넘어갔더라고요. 네, 연간 전망을 보면은 12월에 이어서 내년에는 기준금리 2회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던데 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침 또 새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둘기파적인 이제 색채가 강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는 금리나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되는 거고 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의 의사 결정을 보면은 데이터 디펜던시가 큽니다. 그래서 데이터 의존적인 결정을 하고 있고 경기와 고용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표로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비둘기파적 색채는 강해지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관세 해발 영향은 없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크진 않지만 경기가 견조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FOMC 회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 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본다면은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사실 그 12월 FOMC는 저도 동결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베이지북 어제 나온 베이지북이 가장 좀 중요했고요. 그 고용 통계가 공식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그 경제 활동 상황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네. 어제 것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고용이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일단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그 시그널이 좀 있기 때문에 보험성 차원에선 추가 인하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이제 주간 실업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행정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의 흐름도 이제 한번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K자형 네네.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정부가 정책 입장에서는 환율도 그렇고 뭐 국내 대미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 활성화를 조금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로 가려면 네, 잠시만요. 지금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예상을 했던 것처럼 네. 4회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7월, 8월, 10월에는 4회 연속 동결을 하면서 현 2.5% 기준금리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멘트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동결 예상된 바였고요. 이제 추후에 있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까지도 동결에 좀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금리 인하 여지를 아예 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희망 고문 같은 느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뭐 데이터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하가 좀 쉽진 않은 환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국내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내 잠재 성장률 제고 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K자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기업이나 뭐 특정 반도체 기업 이런 것들 집중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적 투자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산 시장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좀 보유하는 관점에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최재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